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1.5% 상승해서 13,285.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선물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개장 시작하기 2분 전부터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나왔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매수 안 하면 안 되나요? 아까운 기회인가요? 자,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네. 매도 보면 죽습니다. 아, 네. 강하게 말씀을 강하게 해주시네요. 얘기를 할게요. 매도 보면 네. 오늘 죽는 장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 틱 차트 상황을 좀 보시면은 화면 구성상 이게 지금 1분 봉으로 시간상 놓여 있지만은 오늘 정확하게 한국 시각으로 09시부터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야, 이쯤 하면 조정 한번 줄 법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조정 한번 줄 법한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은 이제 지표값을 활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지지가 단순히 머무는 구간은 너무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포인트로 본다면은 어디 포인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하시면은 13,100에서 재매수 구간이 확보가 한 번은 됩니다. 네. 13,100. 오늘 새벽장까지 보시는 분들은 13,100 라인 오시면은 매수세 보셔도 됩니다. 13,100 라인. 네. 이 정도 자리가 제일 좋아요. 자세한 거는 오늘 왜 매수인지, 왜 앞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 부분이 설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정확히 포인트 13,100포인트 매수 이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늦었습니다. 보려면은 이제 오후장 이제 미장 개장하고 이때 추가로 또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었다. 13,100 라인까지 붙을 때까지 제 대기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13,100포인트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3,100포인트가 오려면 조금 많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한 네. 18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기회가 올 가능성이 한 차례는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네. 차례밖에 자리값이 안 나와요. 딱 한 차례밖에. 지금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력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저항으로 이제 파동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 단가가 좀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두 가지 파동상이 나오는데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리고 아까 그었었던 13,100 라인. 자, 그럼 중요한 게 매수에 대한 구간을 어디 부분에 체크를 할 것인가 라고 보시면은 13,100 그리고 13,150 이렇게 딱 두 군데로 나옵니다. 지금 상단에 대한 저항 라인을 한번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 추세일 때는요. 뒤따라 붙으면 안 되고 고점이 어디 포인트에 나왔는지 체크 뒤에 그 다음에 매수회를 놀려야 돼요. 지금 매도 보면 힘들어요. 매도 보면. 오늘 이 파동 이제 채널링이죠. 이 쌍을 계속 이루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13,100, 13,150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어제 이제 매수를 보는 이유가 굉장히 단순했죠. 악재가 없다. 악재가. 지금 오늘 앵커님이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센 발언이죠. 저는 이게 더 세다고 봐요. 1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부양책.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네. 처음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네. 네. 사실 그만큼 공격적인 어떻게 되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우려는 다소 있어요.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증시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증시는 재정적인 정책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맛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 자, 시황은 일단 올라간다. 이게 첫 번째. 어제 법인세 얘기는 했죠.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합의점 맺고 발표를 하는 거는요. 올해 하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 통과가 이루어지는 건. 10월 이전에 해야지 안정성 있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입에서 나온 거니까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하고 블루웨이브도 완성됐고 여태까지 부양 정책을 펼쳤던 행보 자체가 크게 막힘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럼 이것도 거뜬히 행사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은 계획안 발표에 앞서 맞춰서 아직 실행은 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실행은 아닙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안을. 그 계획안에 맞춰서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는 시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죠. 회왕님,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여러분들 근데 딱 차트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제 사실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보려면은 이 이탈 측면이죠. 지금 여기 보시는 추세적인. 잠시만요. 화면 좀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이제 13,050이었죠. 제가 방송에서. 네. 13,050포인트 이탈이 들어서면은 계속적인 강세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전일 방송 이후 이제 오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새벽 시간대죠. 이른 아침 이제 계획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네, 거래 트레이딩 하기엔 좀 적합하진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워낙 이제 늦은 시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근데 지금 딱 이제 화면만 보면요. 재밌는 구도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하모닉 패턴이 하나 나오네요. 하모닉 패턴. 그죠? 하모닉 패턴.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수학적인 비율에 의해서 이 날아갈 수 있는 변곡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 값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화면을 바꿔가면서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화면 전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모닉 패턴인데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60분 봉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고 계십니다. 60분 봉으로. 제가 오늘 기본적인 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일전에 제가 이제 앵커님하고 좀 얘기한 게 있었는데 베어리시 이제 불리시 패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또 그쵸. 가끔 나오네요. 네, 이게 네. 왜냐면은 가끔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시사되는데 보통 이제 상승장을 뭐라고 하죠? 불리시죠. 그죠? 상승장, 불리시, 소죠, 소. 불마켓이라고 네, 하죠. 네. 맞죠. 제가 영어가 약해갖고 위험증이 있어서. 근데 이제 베어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을 좀 뜻하는 거죠. 근데 네. 이 패턴에 대한 성격도 굉장히 강해요. 성격도.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모형화했기 때문에 불리시 패턴, 베어리시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고점이 어디까지 형성될 것인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 X 자리가 일전에 저희가 13,900포인트 나왔던 자리에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요 기억하세요. A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 B 자리, 그 다음 C 자리, 그 다음 이 X와 B 사이에 대한 비율이 있죠. 여기 이 비율과 A와 C 사이에 대한 비율, 이 비율이 어느 적정치에 가면은 D값에 대한 저항 라인이 나와요. D값에 대한 저항 라인. 이 D값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원래는 이 패턴에 대한 구조는요. 이 저항에 대한 위치값을 표현하는 변곡 자리가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해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D입니다. D. 여기 보이시죠? D. 근데 지금은 인프라 정책 발표하고 매수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지금 매수에 대한 뒷가까지 가는 포인트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여기 뒷값 보이죠? 자, 그러면은 시황에 걸맞춰서 이 뒷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 라인으로 매도를 봐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측정했을 때 부딪혔을 때 매도를 봐야 되냐 측정을 했을 때 지금은 시황상 올라가는 구조를 봐야 됩니다 라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X, A, B, C 이 패턴에 대한 구조를 연결하면은 지금 하모닉 패턴 중에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D 포인트가 공략이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13,539 기억하세요. 13,539포인트. 자, 2번은 14,900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다시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잠깐 바꿀게요. 14,900포인트까지 오를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일 수 있겠지만은 네. 포인트가 두 가지가 형성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13,000 다시 볼게요. 13,539입니다. 자, 그럼 D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 체크 한번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저항 라인 자체가 14,940 라인. 근데요, 와, 14,900 라인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맞나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나비 모양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거 완전히 나비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13,530 여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뚫리면요. 네.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날아갑니다. 이제. 뚫린다는 게 위쪽으로 돌파가 나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은 매도 공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두 가지 저항 라인이 나오는데 형님 어떻게 보면 15,000이잖아요. 14,900이면 15,000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네,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요? 네, 계속 갈 수 있는 자리. 와. 저희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기준으로. 자, 좀 크게 하고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부양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죠? 이루어지고 포인트 공략인데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맞지 않나요? 저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10,000포인트였어요. 맞죠? 기억하시죠, 시청자분들? 10,000포인트에서 또 이제 14,000포인트 달성했고 13,900포인트 달성했고 무려 이제 4,000포인트나 올렸어요. 근데 더 올릴 수 있나요, 회원님? 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세기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프라 정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00포인트 달성 가능성이 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증시, 코스피 코스피 궁금합니다. 날라가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코스피도 예상 가능하신가요? 3,5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3,500포인트. 네,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인프라 정책 전에 페드 회의 이제 실제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조금 3월에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새 그 뜻 있잖아요. 이제 봄이죠.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많이 풀리고 굉장히 좋은데 밖에 나가니까 이제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아주 벚꽃 수익. 만개했더라고요. 네, 네. 벚꽃 수익 한번 내봐야죠. 벚꽃 수익. 벚꽃 수익이라고 하나요? 네, 벚꽃 수익. 왜 벚꽃 수익이죠? 이제 봄에 이게 나오니까 어. 상승장이 주식장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지금 C값이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미증시 체크하실 때 C값이요 12,620포인트로 공략이 됐죠. 이거 이탈 나오면요 다시 증시 재하락이에요. 어떤 조건 하나는 성립해 놔야 돼. 근데 지금 인프라 정책 상황에서는
1차 13,540으로 보겠습니다. 13,540포인트. 2차 14,000 이제 850포인트.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능성 있어요. 저는요, 가능성으로 시장을 바라봐요. 100%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100%는 없어요. 시장에 대한 시황을 보는 이유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추측 때문이에요. 제가 1월에 나와서 금값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것도 어떤 이제 시황적인 전략을 통해서 접근하고 그 다음 차트를 본 거겠죠. 지금 시황적인 전략으로는요, 15,000포인트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법인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제 다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악재가 아니었다. 심지어 일전에 최악의 경우에 10%에서 50%를 올렸을 때도 증시가 상승했었던 과거 전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외 여건을 측정하는 거예요. 비록 인프라 정책이 지금 당장 실행은 안 하지만 어떤 계획안이죠. 네. 사실상 10월 이전에 이제 상하원에 대한 합의점을 이루고 통과를 해야 되지만 이 발표에 대한 시장 반영은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10월 이전이라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안이 발표가 올해 10월 이전에 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블루웨이브 완성됐는데 가능성 충분히 높죠. 시장은요, 더 화랑을 띄울 거예요. 오늘 좀 센 발언입니다. 오늘 좀 이게 또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네. 성지가 됐었는데 음. 어제 나스닥이 이제 발표하고 네. 오를 거다. 그리고 골드가 저항점 자리를 어제 얘기해드렸죠.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미증시 거래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증시 다시 상승 기류 탈 것이다. 앞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반복될 거예요. 네. 다음날 또 매수, 또 매수, 그죠? 저항 한번 부딪히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지지해서 또 매수, 또 매수. 이 구간만 반복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이 이제 내일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은 대형주 위주겠죠. 대형주 네. 위주에 대한 큰 수익권이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 번 더 3월에 힘드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2차 상승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